안녕하세요. 고천고 교사 정현정입니다. 대입 전형 유형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시 전형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 쏙쏙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시험인 1학년 1차 지필이 끝나면 쪼르륵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험 망했어요.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내신보다 어려운 수능. 정시가 그리 만만할까요? 아무리 정시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수시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 N수생들의 수능 점수대가 높다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현 고1 대상인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예고안을 발표했죠. 수능만으로 뽑던 정시에 교과평가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내신, 비교과, 수능 모두 챙겨야 한다는 말이죠. 수시도, 정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시, 먼저 모집 비율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능 정시는 2022학년도 현재 고2 학생 기준 21.9%입니다. 그런데 수능은 정시 전형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정시뿐 아니라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시가 아니니까 수능 준비는 상관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수시, 정시 모두 수능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시는 총 6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요. 정시는 가, 나, 다 군에 각 군에 1회씩 총 3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대학의 모집군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 즉 2022학년도에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죠. 2022학년도 수능은 선택형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어, 수학, 직업탐구 과목은 공통과목 더하기 선택형 구조로 공통과목과 함께 영역별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국어는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 선택과목으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수학은 공통과목 수학 1, 2와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탐구 영역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사회 9개, 과학 8개, 총 17개 과목 중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합니다. 수학과 탐구 과목에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었지만 대학에서 계열별로 선택 과목을 지정하거나 가산점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수능 과목 선택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그대로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과목 쏠림 문제를 고려하여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이 다양하다 보니 유불리 측면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참고로 2021학년도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무슨 과목을 많이 선택했는지 살펴볼까요?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순으로 선택을 많이 했고 과학탐구에서는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화학 1 순입니다. 작년까지 지구과학 1을 가장 많이 선택했는데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수능 과목 선택, 쉬운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연계열 학과의 경우 수학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 택 1로 지정하거나 미적분과 기하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과학탐구 2 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는 등 대학별로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활용하는 경우, 인문계는 국어, 영어, 탐구, 자연계는 수학, 영어, 탐구와 같이 일부 과목만 선택적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수능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희망 대학들의 반영 과목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강점 영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의 내신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제각각 다르다고 한 것 기억나시죠? 정시에서의 수능 점수도 단순히 등급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활용, 반영 영역, 비율, 가산점 등 대학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대학별 반영 방법에 따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 먼저 수능 점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표 예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능 점수는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며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산출됩니다. 표준 점수는 영역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원점수를 변환한 점수로 국어, 수학은 원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를 조정하여 평균 점수를 100, 표준 편차를 20으로 만듭니다. 즉, 표준 점수의 범위를 0에서 200까지 분포하게 만드는 거죠. 탐구 과목은 평균 50, 표준 편차 10으로 만들어 표준 점수의 범위를 0에서 100까지 분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표준 점수는 이론상 만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점수 만점을 받아도 국어, 수학 영역은 130에서 145점, 탐구 영역은 60에서 75점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수학이 나오면 아이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평균 점수가 높은 영역 과목에서는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는 반면 평균이 낮은 영역 과목에서는 원점수에 따라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를 지원하는데 쉬운 과목을 선택하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 무조건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를 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세워놓고 서열을 매깁니다. 등급.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4%까지는 1등급, 그 다음 7%, 즉 누적 11%까지는 2등급, 다음 누적 23%까지는 3등급,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급 점수만 제공되며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등급별 가점과 감점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 대학들의 반영 방법도 미리 확인해 봐야겠죠? 수능은 출제 범위가 넓고 학습 분량이 많아서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학기 중에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준비로 수능 대비 공부를 따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내신과 수능 따로일까요? 가끔 정시를 준비한다고 내신을 등한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내신에서 교과 지식이 습득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수능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또 이번에 발표한 서울대 정시의 교과 성적 반영. 내신과 수능이 별개라는 생각 안 되겠죠? 수능 공부를 할 때 EBS 교재와 연계하여 준비를 할 텐데요. EBS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과목 특성에 맞게 간접 연계로 전환됩니다. 연계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해야겠죠? 전국연합평가를 통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1, 2학년의 경우 3, 6, 9, 11월에 3학년은 수능 전 6번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대충 보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점 과목과 취약한 부분을 찾아 앞으로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수능 문제 유형과 시스템에도 익숙해져야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평소에도 수능 보는 시간에 맞게 신체 리듬을 맞춰 뇌를 깨우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모의고사 보는 날, 성적도 성적이지만 우리 아이가 시험 보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죠? 네, 오늘의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수능은 정시뿐 아니라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가나다 모집군별로 희망대학 모집군을 미리 확인해야겠죠? 선택형 구조이지만 대학별, 계열별 과목을 지정하거나 가산점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강점 과목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점. 수능 점수는 등급뿐 아니라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등 대학별 반영 방법이 다르다는 점. 입시 전략과 계획 수립을 위해 모의고사를 잘 활용해야 하고 목표 대학이 어느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주력해야 한다는 점. 수능 준비를 위해 무조건 공부하는 것보다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이어서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농어촌 전형 등 기타 전형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쭉!